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미국 관세 문제로 기아차를 찾은 뒤 전통시장을 방문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대선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는데요. 광주 시민들의 반발에 한 대행은 기아차만 방문한 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역에서 나와 기아차 광주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현장 간담회에는 기아차 관계자와 광주시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품목 관세라는 그러한 형태로 25%의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시간가량 이곳에 머무르며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동구 전통시장 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덕수 대행은 곧바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지역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시민단체 180여 곳이 모인 광주 비상행동은 한덕수 대행을 내란 대행이라 칭하며 광주가 아닌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성명을 이날 오전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한덕수 대행 도착 시간에 맞춰 광주 송정역 앞에 모여 한 대행의 방문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당장 물러가라! 내란 대행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번 행보를 두고 곧 있을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는 시급한 현안 점검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먼 호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 관세 유예 기간을 갖게 된 다른 산업이 시급한데 이미 이달부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현장을 방문한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정치인들의 핵심 유세지인 전통시장을 가려던 것도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울산의 샤힌 프로젝트로 인한 여수 산단의 위기감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전남 경제를 지탱해온 핵심 산업인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생존의 갈림길에 선 지금 울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황지 기자입니다. 9조 원대 초대형 사업인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는 필요한 인허가만 600건이 넘습니다. 울산시는 원활한 착공을 위해 각 기업 전담 공무원들이 직접 인허가를 챙겼습니다. 기업의 건축 담당자가 각 군구청을 돌아다니며 받아야 하는 인허가를 공무원이 총괄하다 보니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울산시뿐만 아니라 구군의 공무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기업을 직접 협의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 점 때문에 인허가가 더 빨리 진행된다고 느끼고도 있는 것 같고. 기업 전담 공무원들은 시청이 아닌 S오일, 현대차 등 기업으로 출근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소통하다 보니 기업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S오일이 하루 10,000명의 인력 수용을 위해 주차장 부지 확보를 요청하자 울산시는 산단의 미활용 용지는 임대가 불가하다는 현행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반해 여수시는 수십 년간 기업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기업 친화적인 행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인허가 담당 부서로 원스톱 지원팀이 존재할 뿐 환경과 건축만 담당해 소방이나 도시계획 등은 각 부서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기업들이 입주하려 해도 그만큼 까다롭고 시간적인 제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증설을 해서 지었을 때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이걸 공장을 안 돌리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주공이 안 맞았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더 까다롭게 가는 것들이 보이죠. 규제 개선에도 미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수상이를 중심으로 산단 내 여천선을 폐선하고 부족한 산업용지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여수시와 전남도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정부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수도 여천선을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협조해서 우리 국가산단의 주요 기업들이 그 철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요건 조성하는 데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여수시의 투자 유치 실적은 3년 전 4조 8천억 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조 6천억, 올해는 100억 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갈수록 위축되는 석유화학 업계의 불황 속 단순한 기업 유치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대규모 투자와 밀착 행정으로 경쟁력을 찾고 있는 울산, 여수시와 전남도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가 오는 27일 결정됩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더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경선 후보 등록을 받고 내일 충청권부터 전국 4개 권역에서 경선을 시작합니다. 호남권 순회 경선 투표는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고 합동연설회는 26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내년 전남의대 개교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노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내년 전남의대 신입생 모집이 무산됐지만 누구 하나 의례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며 순천대와 목포대 총장들이 사죄하는 용기와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또 전남의대 설립은 정치적 힘이 아니라 의료 수요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의대가 유치될 때까지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교통 UAM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한데요. 공군이 UAM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삼고 관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입니다.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뜨고 내리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꽉 막힌 도로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전기를 이용해 친환경적입니다. 2040년이면 전 세계 UAM 시장은 1,00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환경적이고 더 안전한 비행체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미래의 어떤 그 이동 교통 수단의 혁신적인 플랫폼 개념으로 지금 되게 각광받고 있다고 보시죠. 고흥군이 이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고흥군은 직경 22km에 달하는 전국 최대 비행 시험 공역과 우수한 항공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흥에는 국내 최초의 UAM 정류장을 비롯해 항공센터와 국가종합 비행시험 성능장 등 시설들이 집적돼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성공적으로 끝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1단계 실증 사업도 고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런 장점을 앞세워 최근에는 UAM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전남 서부권과 경남권을 아우르는 관광 모델과 응급 환자 이송 서비스 구축, UAM 관련 산업단지 조성이 고흥 UAM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미래 교통수단을 넘어 이 같은 세 가지 전략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UAM을 우주 산업에 이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입니다. 국토부에서 UAM 관련한 상용화 관련한 지역 시범 사업이라고 지금 공모를 지금 공고를 냈어요. 일단은 그래서 전남도하고 공조 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그 시범 사업에 일단 응모를 저희들이 하고 UAM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고흥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현대제철노사가 2024년 임금 단체 협약을 7개월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순천을 포함한 현대제철노조 5개 지회는 지난 10일부터 찬반 투표를 거쳐 기본급 450%에 1,050만 원을 더한 2,700만 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 등을 담은 노사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현대제철노사는 지난 7개월 동안 성과급 문제 등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부분 파업과 직장 폐쇄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과 국헌 문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문성 전남도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과 동조 정당에 대한 해산 절차 착수 등을 담은 12.3 비상계엄 국헌 문란 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형법상 내란죄만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대응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식당, 카페마다 자리에서 손님이 바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테이블 오더 도입이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테이블 오더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두고 식당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테이블 오더 20대를 설치한 최샘결 씨. 일정 매출을 충족하면 국가 지원 사업으로 무료로 기기를 쓸 수 있다는 영업사원 말을 듣고 테이블 오더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최 씨는 손님들이 사용한 카드 매출의 4% 정도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업체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최 씨는 최초 테이블 오더를 설치할 때 업체 측이 정확한 수수료 부과율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카드 수수료만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카드 수수료는 당연히 1%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식당 등 오프라인의 신용카드 결제 대행은 벤사라는 업체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때 수수료는 연 매출 기준 여신 전문 금융법에 따라 0.5%에서 1.5%입니다. 반면 온라인 모바일 결제인 테이블 오더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 피지사가 운영합니다. 피지사 수수료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 자료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테이블 오더 피지사 125곳을 조사한 결과 수수료는 최고 3.3%에서 4%에 달했습니다. 업체마다 요율도 제각각이라 매출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떼가는지 계약 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약서 내용들을 분명하게 확인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정확하게 얼마냐, 피지 수수료가 또 얼마고 카드 수수료가 얼마고 얼마가 입금이 되느냐를 꼭 물어보셔야죠. 테이블 오더 수수료를 두고 자영업자의 불만과 부담이 커지면서 관련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벤사처럼 가맹점 연 매출에 따라 수수료 상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편 최 씨와 계약한 테이블 오더 판매업체 측은 수수료 내용을 설명했고 고객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고흥군이 우주랜드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는 23일까지 질의를 받고 다음 달 9일까지 참가 의향서, 같은 달 29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합니다. 복내면 예내리에 들어서는 고흥 우주랜드는 우주항공을 테마로 관람과 체험, 숙박시설 등이 어우러진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우주랜드 조성 사업은 그동안 민간 사업자의 토지 비용 관련 소송 등으로 지연됐지만 최근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이 3천억 원 규모의 올 상반기 대정비 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칼텍스는 지난 2월 말부터 13개 공정에서 총 3,083억 원을 들여 하루 평균 2,270명의 인력을 동원해 상반기 대정비 작업을 진행했으며 현금으로 지급된 비용 가운데 70% 정도가 지역업체 활용과 지역민 채용 등에 사용됐습니다. GS칼텍스는 또 AI 기술을 활용한 지게차 접근 금지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장비를 투입해 안전 확보와 업무 효율성 증대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04명을 숨지게 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우리 사회의 큰 과제였습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세월호는 조타기 이상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의 요인으로 전복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7개월 만입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입니다. 해양사고의 발생 원인을 판단하는 1심 법원 역할인 셈입니다. 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여객선 세월호 전복 사건에 대한 재결서를 지난해 11월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선박이 과도한 양의 화물을 싣고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조타기 이상 동작으로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쏠리며 복원성을 상실해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가 난 지 10년 7개월 만에 세월호 내부 요인에 의해 참사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사 당시 조타수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배 아래 방향타가 작동된 상황, 그리고 방향타를 회전시켜주는 솔레노이드 밸브 철심이 고착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조타기 작동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계속 그쪽으로 가길래 이제 자연적으로 돌려가지고 계속 잡고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그쪽으로 계속 돌아갔단 말입니다.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회전하며 빠르게 기울었던 배를 두고 제기됐던 충돌 등 외력의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외력을 단정할 만한 흔적과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며 원인 검토에서 제외한 겁니다. 한편 이번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이 승객에 대해 적극적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면서 이준석 선장 등 선박 관계자 5명에게 면허 취소를, 1급 기관사 등 9명과 선박 소유자인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무안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인근 세계농장에서 돼지 10마리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동 제한 해제 검사 중 세계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어젯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안 방역대 내에선 소와 돼지, 염소 3만 5천여 마리를 사육 중인 가운데 방역당국은 농가 등과 함께 살처분 범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최저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다시 따뜻해지겠는데요. 순천과 광양은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5m, 먼 바다에서 2.5m로 비교적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른 뒤 이번 주 내내 포근하겠고 토요일 저녁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일본 여행사와 마이스 공동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마이스 행사 유치에 본격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5 일본 지역 K관광 로드쇼에 참가해 관광 마이스 업계를 대상으로 한국관광설명회와 상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일본의 주요 여행사 2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로드쇼 참가와 업무 협약 체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를 상대로 전략적인 마이스 해외 마케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의 다문화 가구 수가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광주의 다문화 가구는 8,700여 가구, 2019년에 비해 18.4% 증가했습니다. 전남의 다문화 가구 역시 16,000여 가구로 4년 만에 16% 늘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광주에서는 광산구, 전남에서는 영암군의 다문화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자원 시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경기 침체로 여행 심리까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관외 거주, SNS 인증 등 필수 조건을 충족한 개별 관광객들에게 1년에 한 차례 최대 8만 원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지구마블 광양 여행 시책을 추진합니다.